안녕하세요. 한독의 김은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선 재미삼아 이렇게 저 앞에서 보면 이렇게 제 손이 지금 뭔가 칭칭 감겨 있어서 이렇게 시선이 저게 도대체 뭘까? 이게 보이세요? 예. 갑자기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를 막 들고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러면 본론인 강의보다는 이상한데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저희 부서 워크숍을 하고서 이제 회식하고서요. 스크린 야구장에 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2개밖에 없다고 들었고요. 신논현에 하나 있고 방이동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맨 처음엔 초심자 코스에서 공이 이렇게 화면에서 날라오는 거를 이제 치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흥에 겨워서 어드밴스드 코스에 갔어요. 105km로 날라오더라고요, 공이. 근데 남자분들이야 그런 공들 치는 거 굉장히 희열을 느끼시겠지만 사실 여성들이야 그럴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희 팀이 자꾸 지더라고요. 저희가 거의 10만 원 걸기서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뒤에서 지령이 온 게 뭐냐 하면 번트를 대라. 그래서 제가 번트를 대다가 손가락을 댔어요. 그래서 손가락 2개가 골절이 돼서 지금 핀을 한 5개 박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퇴원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가 그냥 강의 자리가 아니고 이게 흔적이 남잖아요. 이 동영상이 남는 자리라는 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이런 손을 가지고서 나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약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HR, 그래 사람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저 역시 제가 저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서울시 약사회 교육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공은 약학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전공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실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어떤 책에 나와 있거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이게 옳다고 생각이 돼서 만들어 온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질 때 제가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같이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이런 HR 쪽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또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 역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이제 굿컴퍼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동기부여하고 그들이 즐겁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서로 많이 배워가시고 그러면서 각자의 회사에서 업무 현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같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좀 편안하게 같이 보고 싶은 것이,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코끼리 그림을 보였습니다. 자, 코끼리. 코끼리의 크기, 무게, 하루에 먹는 양,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응? 네? 많이. 예, 문과시죠? 예, 이과면 숫자로 얘기합니다. 예, 보통. 그런데, 예, 많이. 예. 여러분이 상상하시 본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보면,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길이가 6에서 7m, 이 키가 3에서 4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냐, 이 숫자를 보면 그렇지만 도대체 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를 꽉 채울 아프리카 코끼리, 제가 백과사전에서 이 데이터를 따온 건데요. 그 정도의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코끼리 이야기를 시작했냐라고 하면, 그런데 이 코끼리가 한 5cm 족쇄에 한 2m 정도 되는 사슬에 묶여 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끊으려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끊지 않고 그냥 있더라. 왜일까요, 여러분? 다 많이들 아시는 얘기죠? 왜죠? 왜 그렇습니까? 모르세요? 예?
안 될 거라,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해봤으니까. 예, 좋고요. 또? 네, 네, 예, 맞습니다. 이 코끼리가 어려서부터 훈련 받을 때 저렇게 묶여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아예 이제 체념을 한 거죠. 그래서 길이 6에서 7m, 키가 3에서 4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육중한 코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족쇄를 끊을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코끼리가 어느 순간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키가 얼마인지, 자기 길이가 얼마인지, 자기가 힘을 쓰면 어느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코끼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대로 묶여 있을까요? 예, 끊고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코끼리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 사람들은 과연 자기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혹시 어떤 남이 만들어 놓은 틀, 어려서 내가 부모님께 들었던 틀, 너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선생님이 너는 이런 애야. 아니면 내 친구가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젖어서 나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저한테 주어진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이 HR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는 업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과연 객관적인 것인가? 어쩌면 기존의 어떤 틀 안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프레임 안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좀 질문을 먼저 던져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HR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제 사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저희 부서가 CMD입니다. CMD가 굉장히 좀 익숙지 않은 부서 이름인데요. 보시면 Change Management and Development고요. 2년 전만 해도 저희 부서 이름은 HRD였습니다. 여기 HRD 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왜 HRD를 갑자기 CMD로 바꿨을까 궁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만약에 제가 그 교육을 전공했다거나 뭐 인사를 전공했다거나 그러면은 뭐 그런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모르는 게 무섭잖아요. 무식하면 뭐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덤벼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해야 될 역할은 저는 늘 항상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3가지의 C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을 개발하는 건 역시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체인지 매니지먼트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컴피턴스 디벨롭먼트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 회사는 커머셜 조직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그 다음에 일반의약품, 그 다음에 메디컬 디바이스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커머셜 피플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3가지의 C로 나누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인 그 제약회사는 대부분 여기 맨 밑에 있는 커머셜에 대한 영업 마케팅에 대한 뭐 트레이닝, 제품 교육 그것만 진행하고요. 또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의 대기업들에서는 컴피턴스 디벨롭먼트까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체인지 매니지먼트까지 막 이렇게 손을 뻗치는 기업이 많았느냐? 글쎄 저는 아주 많이 만나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스킬과 날리지, 이들의 리더십 이것만 있다고 과연 어떤 회사가 원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 그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려서 HRD에서 체인지 매니지먼트가 정말 그 부각이 돼서 체인지 매니지먼트 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부서의 이름을 따서
HR에서 분리돼서 사장님 직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서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여기 계신 굉장히 젊은 HR 피플들한테 새로운 가능성? 저렇게도 일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저희 부서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커머셜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뭐 셀링 스킬이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교육들 뭐 이런 것들 하는 거는 다 익숙하실 거고, 그 다음에 컴피턴스 디벨롭먼트도 리더십이다, 그들의 직무 역량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체인지 매니지먼트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 회사의 뭐 체인지 매니지먼트 전반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흐름의 기조를 약간만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회사의 하나의 전략들 이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미션과 비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당해년도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략이 딱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지만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뭘 해야 되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계획에 불과합니다. 페이퍼에 불과한 거고요. 프레젠테이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제가 이해하는 체인지 매니지먼트는 이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하지만 아무도 지금 건드리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조직 가치와 이들의 일하는 프랙티스와 이들의 실행하는 행동들을 같이 얼라인을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제가 해야 될,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 처음에는 조직 가치, 회사의 비전만 공유했어요. 우리 회사가 저희 한독은 일반적인 제약회사랑 달리 리베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저희 그 영업사원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매출의 증가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히 공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사가 왜 리베이트를 하지 않고 외적인 성장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좀 설명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저희 회사도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이랑 골프 치고 기타 등등 다 했어요. 그런데 2006년 그때부터 회장님께서 우리 리베이트 하지 않는 그런 선진 제약 기업으로 가자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한 뒤가 됐죠. 그런데 이제 저희 영업사원들이 밖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기존에 변하지 않는 저희 고객들이 동일한 것들을 요구할 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오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더 큰 베니핏을 제공하는 경쟁사한테 뺏기기도 하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제 회사 안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게 옳은 건 맞지만 왜 꼭 지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등등의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높아졌을 때, 그럴 때 저희가 같이 공유하기 시작했던 것은 우리는 존경받는 회사가 되고 싶다. 내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내 아내 한독약품 다녀요라고 할 때 리베이트 하는 회사, 그게 아니라 정말 떳떳하게 하는 회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 남편한테 굉장히 떳떳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우리 엄마 정말 깨끗한 회사 다녀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넓은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우리가 같이 가자.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존경받는 회사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비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흘러왔어요. 흘러왔는데 저희가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였냐 하면 비전 공유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액티비티를 했어요. 산을 탄다거나 산 탈 때도 재미있게 타느라고 미션도 주고, 또 산 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저희가 이제 그때 복불복 유행할 때여서 자전거를 다 분해해가지고 미션 할 때마다 자전거 다 조립하고서 저희 생산본부를 돌고서 미션 일찍 한 사람들한테는 까나리 액정 이런 것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저희가 그 전해에 기억나는 게 뭐냐
라고 하면 비전입니다. 뭐 아니면 회사의 목표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액티비티 한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이 저희가 900명입니다. 회사가. 뭐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 900명 회사에 이게 1박 2일 과정으로 들어가고 저희 회장님께서 매 차수에 들어가서 이 직원들과 그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보통 17차수를 진행해요. 그러면 내년 2015년 것도 저희가 지금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한 분기를 다 저희가 그 연수원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러한 굉장한 회사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과연 즐거웠었다. 그것만 남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냐, 우리가 무슨 회사의 엔터테이너냐라고 하는 그런 리플렉션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저희가 그 업무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법을 바꾸자라고 해서 들어갔고 또 이때는 마침 회사의 어떤 그 외환 위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기다라고 해가지고 혁신 지표 만들고 막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밟고 뛰는 건데 여기가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억지로는 할 수 있었어요. 억지로는 할 수 있었으나 부작용이 뭐였냐 하면 사람들이 혁신에 대한 스트레스, 혁신 피로도 하는 거 하나도 없이 혁신 소리만 들어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불만들만 계속 표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이제 2013년 요게 갔는데 그때는 저희가 동일한 패턴이지만 펀의 요소를 넣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루 저녁 뭐 노래방 기기 갖다 놓고 막 이제 요리도 서로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 즐길 수 있는 세션을 딱 만들어 놨더니 그 다음날 이때 이 어두침침할 때 했던 동일한 것을 해도 즐거워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그 이솝우화에서 사람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이 벗길 것이냐 해가 벗길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바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혁신이다 막 이게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자기를 쏟아내고 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무엇을 바뀌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저희가 제대로 된 하이파이브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년 차를 맞이하죠. 2015년에 7년 차를 맞이하면서 제가 하이파이브에서 담아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하이파이브는 항상 저희는 이제 하이파이브는 헬스 이노베이터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우리 회사 인재상이고요. 헬스 이노베이터 with 5 value 5가지의 핵심 가치를 실행하는 그런 우리 헬스 이노베이터다라고 하는 것들도 중의적인 의미로 넣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매년 그 해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과제가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깨달았냐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덕션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매니지먼트는 왜 해야 되는지 뭐 스스로 잘 알지만 팀원으로 갈수록 이 Y에 대한 세션이 충분하게 돼서 이들 스스로 그 Y를 바잉하지 않으면 그 뒷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Y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실행 과제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그 과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인드셋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긍정으로 가자든지 아니면 주인의식을 가자든지 좀 더 시장 지향적으로 가자든지 그때그때마다의 마인드까지 같이 다뤄줘야 하며 그러나 7년 차로서 펀을 가져가지 않으면 직원들과 함께하는 펀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것이 1년의 어떤 연중 이벤트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냐면 예전에는 이제 하이파이브 한 번만 했어요. 이렇게 한 번만 했는데 그것을 프리세션이라고 그래서 일에 대한 그 당해 년도의 전략 과제들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세션을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팀장 과정, 팀원 과정을 진행한 다음에 이것들을 그 다음 분기에 진행하기 위한 팀장의 어떤 리더십, 개인의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역량 강화 과정들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 버스 워크숍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 리부스팅을 하는 그런 세션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들한테 이것들이 당신의 올해 진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라고 아무리 줘도 이게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저희가 그 세션 하나하나 만들어서 90여 개 팀을 다 돌면서 저희가 이 세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팀 과제나 이런 것들 페스티벌을 통해서 올리면서 거기서 일 잘한 것들을 좀 뽑아내는 이런 것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저희의 하이파이브는 조직의 가치와 또 업무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조직 가치가 어떻게 녹여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파이브 들여다보기 보시면 뭐 전격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자리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그냥 다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아주 컨벤셔널한 거, 컨피덴셜한 거 빼놓고 프리세션 한다고 그랬죠. 한 D-30일 정도부터 해서 프리세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각 팀끼리 아니면 부문끼리 모여서 그들의 그 다음 해에 목표를 만들으라고 하죠.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뭐 리플렉션 하고 전략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전략 과제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세션을 하죠. 그럼 관리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합니다. 2014년에 이런 것을 할 겁니다. 라고 서로 이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 붙여놓고 서로 이제 피드백하는 그런 세션들을 가지면서 다시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팀원들 세션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팀원 세션에 들어오기 전에 팀원들은 자기 팀의 팀 차터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팀 차터를 만들어서 상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보시면 자기 팀의 미션은 무엇이며 자기 팀의 성과 책임은 뭐고 그래서 2014년의 핵심 과제는 뭐고 우리는 일을 어떻게 잘하게 할 거고 뭐 우리 긍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런 그 장표로 만들어서 들고 들어오게 하고요. 그래서 그 하이파이브가 어떤 가치만 전달하고 펀하고 끝나지 않고 이 일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저희가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 세션에서는 실제 올해 보면 직원들한테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들을 끌어냈어야 했기 때문에 자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나 자신, 일,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열정을 끌어내서 개인과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고 그래서 결국은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전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모두가 이해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몰입합니다. 연습도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고성과 나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지고 이러한 선순환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일잘법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노래와 율동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다 일어나서 뭐 하게 됐고 이게 지금 그 마약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랬냐 하면 일을 할 때 도대체 목적이 뭔지 하고 많잖아요. 목적이 뭔지 좀 알아라. 고객이 누군지, 고객의 소리가 뭔지. 그래서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펀의 요소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에는 뭐 이렇게 이 빙고예요. 이게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 거, 공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뭐 이름 같은 거 써넣고 그 다음에 프라이드의 요소들 집어넣어가지고 뽑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들한테 일을 잘하는 뭐 그런 팀 열정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원래 경영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블럭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레고드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수해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저희 생산본부에 그 타블렛 정제를 찍어내는 펀치가 있습니다. 그 펀치를 이용해서 그럼 경영 시뮬레이션처럼 하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이 그 펀치예요. 원래는 기계에 이렇게 부착이 된 거지만 이게 지금 노후화가 돼서 기계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하나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타블렛을 찍는 거를 경영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죠. 이걸 보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 스토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나의 이야기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팀 차터를 팔로우업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사분기에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으로 흩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에너지 버스 워크숍을 돌려서
각 팀별로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특히 뭐 감사 편지 써주고 뭐 이러는 부분도 저희가 좀 했거든요. 팀 빌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팀장들은 자기 팀의 팀 빌딩 하는 거를 모르고 그냥 일만 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앉아서 딱 지시만 내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현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요. 네, 잠깐 보여주세요. 미아이 교수는 초기 행복연구의 선구자다. 그는 추상적인 행복연구를 뛰어넘어 약 5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미국 청소년과 일반인 500여 명의 일상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생 살아가는 시간은 밥 먹고 이동하고 준비하는 유지 활동이 32%, 여가가 36%, 일하는 시간이 42%였다. 이 세 가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다 중요하지만 그는 삶의 질은 평생 무슨 일을 하며 그 일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세 가지로 생각한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출세로서의 일, 소명으로서의 일이 그것이다. 그의 연구 결과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존감과 만족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We have to somehow make life worth living before we die. And that requires finding some reason for living. There are many ways of doing that by becoming religion is obviously one way to make sense, to give healing. Family is another one. Political beliefs could be give you kind of a meaning or purpose, and then shape something which is your meaning, and then yes. 네,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이 넘길 것도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미아이 교수가 이야기할 때 일을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내지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또 나중에 소명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아주 너무나 그 생생한 경험을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이태리 여행을 갔어요. 이태리 여행 갔는데 우연치 않게 3명의 가이드를 만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만난 가이드가 로마 시내 관광을 해줬어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 한 40대 중반에 머리가 그 햇빛에 발해서 노랗게 탈색이 되고 라이뱅 선글라스를 낀 껄렁껄렁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상을 쓰고 저희 남편한테 별로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분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그 관광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저희가 콜로세움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다 만져봐라. 이 밑에서 노예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떤 싸움을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저 위에 로마 관중들은 뭐 박수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라. 굉장히 생생한 느낌들이 막 다가왔고 또 저희가 카타쿰을 갔습니다. 근데 카타쿰에 갔을 때에도 여러분 아시죠? 종교적인 그 박해를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상상을 해봐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비타민 D 결핍이기 때문에 구루병 걸려서 생명이 일찍 단축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일 것 같냐,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눈을 감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가나다란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와서 맨 처음에 그 첫인상 안 좋았던 걸 너무 부끄러워했고, 뭐 좀 저희가 커피 마실 때 그분의 커피도 사고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는 로마를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가슴에 담아온 것 같아요. 둘째 날 똑같은 가이드, 다른 가이드였어요. 같은 회사였으나 젊은 한 20대 후반의 가이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태리에서 태어나서 이태리에서 자라서 이태리 학교를 다니고 이태리에서 뭐 쭉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옆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 몸이 자체로 그냥 이태리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잘잘잘잘잘 쏟아내죠. 그런데 감동이 되지 않아요. 들으면서 너 잘났어. 그래 똑똑하구나. 그 정도 됐지만 전혀 저한테 어떤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좀 사진 찍을까요? 뭘 사주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설명 잘 듣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날은 바티칸에 갔어요. 바티칸에 갔는데 딱 들어온 사람이 그 머리를 앞가르마를 타고 검정색 안경을 끼고 이렇게 뒤가 긴 자켓을 입고 쫙 들어오더라고요. 전공이 뭘 것 같으세요? 네? 음악, 성악한 사람이에요. 바티칸 미술관에 성악한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미술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이거 아예 말도 그렇게 해요. 그냥 이거 누가 이런 거래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점심시간이 보통 12시에 먹잖아요. 11시부터 저희 해산했어요. 왜? 줄 서면 안 된다고. 그래서 11시에 제일 먼저 카페테리아에 가서 피자 먹고 시간이 남아서 빈둥빈둥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햇빛 쫙 쬐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성당에 가서 3시 반에 원래 끝나는 건데 한 3시쯤 돼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래요. 화장실 줄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갔다가 왔더니 단체 사진을 찍자. 단체 사진을 딱 찍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피드백을 잘 올려주시면 제가 사장님한테 예쁨을 받습니다. 그러니 칭찬의 글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썼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혀 아니죠. 저는 아주 우연치 않게 그 3명의 가이드를 보면서 첫날 만났던 그 가이드는 정말 일 자체로 자기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첫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은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이태리에 간다면 누구를 가이드로 할 것 같으세요? 그쵸. 제 친구가, 제 동생이 그렇다면 당연히 첫날 만났던 소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HR을 하는 분으로서 여러분들은 노동을 하고 계신 건지, 출세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소명을 갖고 계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 직원들이 노동이 아닌, 출세를 위한 일이 아닌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HR을 하시는 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저는 꼭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리플렉션을 해보면 저희 하이파이브가 7년 넘게 이렇게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CU의 언맨 니드를 계속 살펴가면서 저희가 활동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회사의 비전 같이 이루고 여기 계신 그 여러분들의 꿈도 같이 이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